안녕하세요. 전용호입니다. 이번에는 구강, 뽕우증후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막 대두되고 있는 그런 용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소외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외감. 옆집에 누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뭐 집을 사가지고 그게 몇 억이 올랐다더라. 이런 거에 대한 소외감으로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버스, 달리는 기차, 달리는 비행기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는데 가는 놈에 올라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후군까지 번지게 되면 투매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고요. 최근 뭐 신규 상장주들 있죠. 크래프톤, 카카오, 뭐 뱅크, 뭐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전에 뭐 하이브가 뭐였죠? 그 방탄소년단 그 하이브 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신규 상장한다 하면은 굉장한 청약률을 보이고 경쟁률을 보이면서 거기에 막 따상상 막 이런 거를 노립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털린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증후군 때문에. 최근에는 스펙주가 굉장히 올랐었고요. 이유 없이 막 올랐습니다. 그리고 M&A. 사실 이번에 정치 테마주가 생각보다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안 올랐다가 아니라 그닥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막 예전처럼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개별주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빨랐고요. 비트코인, 스펙주, 정태주, 막 신규 상장주, 그리고 M&A, 매각 소식 이런 거에도 갑자기 엄청난 개미들이 몰려듭니다. 자금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부동산도 다시 한번 어떤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남집 값이 뛰고 이런 것들이 저런 증후군 때문에 일어나는 버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흐름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퐁호 증후군이 생긴 이유가 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 안전하게 투자할 게 없고 그리고 사실 팬데믹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걸로는 개미 투자자들이 몰릴 뿐이지 큰 손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나 정부나 펀드에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증권사라든지. 근데 그런 큰 손이 움직이는 거는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이거를 할 만한 매력이 있고 다른 거에서는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투자법이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요. 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내년에 금리를 인상한다, 내후년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뉴스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저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 개별 장세는 언제까지 갈까, 내 대형주는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할까 라는 걸, 내 실적주는 언제부터 오를까 라는 걸 생각하면 저 금리에 이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차트는 시장에 좀 기대감으로 선방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바로 안 오른다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금리 인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쇼크가 있을 겁니다. 하긴 이 쇼크가 지금 당장 소화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쇼크가 있다는 전제 하에 금리를 올리면은 S&P 500 기업,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10%에서 15%, 크게는 20%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금리를 1% 올려버리면은.
근데 이 눌림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가는 기간부터 이제 실적주가 빛을 발하고 그러한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저런 투매주들이 확 가라앉아 버릴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다시 정상화를 찾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이 여기에 쏠려 있는 돈들 그리고 당장 이 10% 20%의 하락을 최대한 어떻게 방어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 나올 거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나올 거고 그때부터는 실적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개별 장세는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있은 이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거고 실적주로 갈 텐데 지금 당장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또 오락가락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당장 현금 확보는 언제나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후퇴했을 때 우리는 매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부 후퇴가 언제 올지 우리는 제대로 잘 모르죠. 그래서 현금 확보는 언제나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이 투자도 항상 중요할 겁니다. 이 중요하다는 게 마치 의사가 술, 담배를 적게 하세요, 운동하세요 랑 항상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도 중요한 거는 현금 확보와 분산 투자, 위험자산,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시장을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다면은 옵션이나 선물 같은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내면 좋고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똑같은 제시 해결법인데 저는 뭐 남다른 그런 해결법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는 당장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물려 있다. 이거는 낙폭이 최근 너무 컸기 때문에 반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막 고점, 신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내가지는 못할 겁니다. 테마주, 개별 장세는 금리 인상 이전까지 계속될 거고요. 여기서 발빠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싫은 사람, 나는 진짜 안전하게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주식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주식을 할 때는 아니고 현금 확보, 비중을 줄이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가 이제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고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배워보시고 관심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강으로 마지막 투자 그 강의가 해외 선물 기초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이리스크이고 그리고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건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요. 왜냐면은 투자가 쉽지 않다. 방향성을 보기 어렵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다가 망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파생상품과 같이 상한선, 하한선이 없고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다는 맞지만 비트코인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미래에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욕심을 내다 보면은 주식 바이오 단타를 항상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 10강 강의를 진행을 하되 여러분들은 일단 무엇인지 알고 나서 충분히 교육 과정을 거치고 모의 투자든 뭐든 거치고 나서 실제적인 투자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투자할 곳이 없고 부동산 투자가 힘들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다라는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계시고 코인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달러와 주식으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일단 해외 선물에 대해서 국내 선물은 전 추천드리진 않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일단 오늘 교육 강의는 뽕우증후군으로 왜 최근에 이런 툼의 흐름, 비트코인, 개별주 장세, IPO, 스펙주, 정태주, M&A, 매각설이 있는 주식이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반복하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봤고 이게 언제까지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강의로 뵙도록 하고요. 일단 이게 10강으로 마지막 강의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강의로 이렇게 10강 구성해놨으니까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